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진윤지입니다. 처음 유아체육 접하셨을 때 조금 어렵다고 느끼셨죠? 이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 조금 말을 바꾸는 일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쉽게 개념을 이해했다고 해도 기출문제에선 자주 틀리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념을 처음에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시험에선 단어가 바뀌게 되는지도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OX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 교재 하단에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풀어보는 게 아니고 수업 과정 중에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풀지 마시고 수업하다가 제가 자료를 띄우면 그때 같이 한 1분 정도 풀어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유아체육의 개념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서 유아체육의 개념이란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똑같아요. 뭐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잘 하기 위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개념, 그리고 단어인데 영유아, 그리고 유아, 아동, 유소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초점을 봐야 되는 건 영유아, 유소년, 그리고 유소년을 지도하는 사람인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이 개념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약원 아동이기 때문에 법으로 하게 되면 영유아 보호법을 받게 되고요. 유소년인 경우는 만 3세부터 중학교 취약 전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는 유소년의 행동 양식, 신체 발달 등의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유소년을 가르치는, 체육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란 영유아는 어떤 보육법을 따르는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아체육의 목표인데 유아체육의 목표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기 별표쳐 있는 사회성 발달인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사회성 발달이라는 게 소속감, 그리고 특히 많이 나온다 협동심. 처음에는 다 같이 놀기 시작하는데 아동기를 거치면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아이들이 놀게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협동하게 되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어떤 친구는 리더십을 습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을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체육이라고 해서 정서의 발달을 놓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서의 발달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어떤 블럭을 쌓아서 그거를 내가 완성해냈어. 너무 기뻐. 아니면 이거를 내 친구들이랑 같이 해냈어. 성취감. 이런 만족감도 유아체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대부분 틀리는 게 정서의 발달, 그리고 사회성 발달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 여기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유아체육의 목표에서는 절대 경쟁심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꼭 나오는 게 뭐다? 맞아요. 경쟁심이에요. 아이들의 경쟁심을 일깨워서 스포츠를 즐겁게 한다. 이런 식의 예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하나 경쟁심은 우리는 쓰지 않는다. 이 내용 하나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처음에 신체 발달 있고 신체 발달은 이제 아동기부터 쭉 가게 되면서 대근육에서 소근육,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런 순서들이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순서대로 신체가 발달이 된다. 그리고 건강 증진은 규칙적인 생활 활동에 위해서 이따가 3강에서 나오게 되지만 수면, 식사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이 증진되고 심폐지구력, 순발력 이런 게 올라간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인데요. 이거는 안전교육, 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지도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위험한 물건은 만지지 않는다. 높이 있는 건 점프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발달은 협응, 순발력,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인지 발달은
도구를 통해서 두뇌를 자꾸 발달시키는 거예요. 별표 모양이 있는 블럭에는 별표 모양을 넣어야 하고 동그라미 블럭이 있는 데는 동그라미를 넣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두뇌를 계속 쓴다든지 실뜨기 같은 거를 통해서 손은 이렇게 써야지만 이게 완성이 되네 라고 하는 두뇌 발달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사회성 발달, 그리고 정서 발달이 시험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경쟁심은 들어가지 않는다. 맞습니다. 실험을 한번 여기 퀴즈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퀴즈. 신체 움직임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는 유아체육의 프로그램인 인지적 목표에 해당한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별표 모양은? 문제 푸는 시간이죠? 이 내용 O일까요? 여러분 O 맞습니다. 잠깐 정지해 놓고 푸는 걸로 할게요. 별표 모형이 있는 도구를 별표 모형에 넣는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두뇌 발달이 되고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O. 두 번째, 유아기의 운동 효과는 운동 기능 발달, 사회성 촉진, 정서 발달 등이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이 내용 아까 맨 첫 번째에 나왔죠.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적인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을 발달시킨다는 내용이 첫 번째 줄에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아마 여기 부분 첫 번째 개념에 있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OX 문제까지 계속 같이 풀 거니까 강의 보면서 이렇게 풀면서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놓치게 되면 다음 2강, 3강, 4강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딱 외워놓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처음에 아이는 신생아 및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게 돼요.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신생아기가 있고요. 이제 아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4주 미만, 그리고 영아기는 4주부터 2세, 유아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3에서 4세, 5에서 6세, 그리고 마지막 후기 아동기는 7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나누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느 파트 특징을 조금 잘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 하는 단어를 미리 좀 메모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생아기에서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뭘 하죠? 누워있고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엄마가 손을 갖다 댈 때 꽉 쥐고 있다거나 배를 만지면 손을 발짝 이렇게 드러내는 행동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행동들은 미성숙 단계이면서 불수의적 움직임입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고 거의 반사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에서 나오게 되는 겔라휴라는 반응이 있는데 이런 반응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머리 딱 쥐어줬을 때 꽉 잡고 안 놓는다던가 배 주변을 만지면 손을 반짝 든다던가 이런 반사 행동들이 특징이고 불수의적 움직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영아기에서는 여기서 가장 영아기에서 중요한 특징은 이 모든 기에 걸쳐서 가장 신체 길이가 성장을 빨리 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때 피하 조직도 가장 많이 증가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뭐를 짚고 일어난다거나 기어간다거나 물건을 이렇게 만져본다던가 하는 행동들을 조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체 길이도 성장하지만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특징, 여기서는 불수의적 움직임, 영아기에서는 신체 길이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한다. 유아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3세에서 4세, 그리고 5세에서 6세가 되는데 3세에서 4세 유아 같은 경우에는 감각기관에 협응하는 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대근육을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걷는다든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본다든지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에는 소근육은 조절이 가능하지만 사실 잘 쓰지는 못해요. 3세에서 4세 애기들 가위 보셨나요? 핑킹 가위나 아니면 되게 두껍고 손잡이가 엄청 두꺼운 걸 쓰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소근육이 발달은 하지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큰 근육들을 쓸 수 있는 걸 먼저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대근육을 조절하지만 소근육은 조절이 가능하지만 미숙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5세에서 6세가 되면 소근육도 같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을 이렇게 묶는 것도 가능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면 명확한데 가위바위보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는 뭐 친구들 같은 이렇게 하시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막 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3세에서 4세. 선생님 그러면 스포츠는 언제부터 할 수 있죠? 아이들이 축구도 하고 공놀이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후기 아동기라고 불리는 아동기 7에서 12세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스포츠 활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보다 한 1년 정도가 빠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여아가 남아보다 1년 정도 빠르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기능, 대근육과 소등을 쓰고 동시활동이 가능하고 신체 부위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신체 발달이랑 뒤에 나온 인지 발달만 딱 알면 그 뒤에 개념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생아는 불수기적 움직임이다. 성숙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하나 불수기적 움직임의 동의어로 반사라고 하셔도 돼요. 영아기 때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신체 길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활동도 시작한다. 3세에서 4세는 대근육은 쓸 수 있지만 소근육은 발달이 조금 느리다. 조절은 가능하지만 조절이 조금 미숙하다. 이렇게 단어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5세에서 6세는 대근육도 소근육도 모두 발달하고 그리고 균형 감각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아동기는 언제다? 스포츠는 후기 아동기라고 하는 7에서 12세에 가능하고 이때는 여아가 남아보다 운동 활동이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책에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건 특징,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특징들만 잡았는데 책에서 보면 좀 좋을 거는 신생아기에 신생아기란 출생부터 4주 전후를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 길이가 신체 길이의 4분의 1이 된다. 이 내용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아동기에서는 구기 운동을 즐기며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다. 구기 운동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같이 줄넘기, 협동 줄넘기 이런 식의 내용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유아기. 여러분 이제 제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체크해 놓으시고 영아기는 4에서 2세였고 유아기는 몇 세? 3에서 7세? 죄송해요. 3에서 6세 그리고 아동기는 7에서 12세였지 라고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4세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아동기, 영아기, 신생아기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조금 더 잡으면 유아기의 건강 체력 발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유아기 때는 최대 심박수가 성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이 또 있고요. 그리고 1회 박출량은 성인기에 대해서 더 많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추후에 안전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때 아이가 발열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탈수가 있는지를 체크한다든지 이 내용이 같이 겹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내용을 인지를 하셔야 저희가 3강에 있는 기본운동 발달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OX 문제 한번 가볼까요? OX 문제를 하기 전에 이 내용 유아기 운동 발달은 중심에서 말초로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 저희가 신체 발달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 한 번 더 짚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신체 발달의 특성은 크게 5가지. 지금 책에서는 3가지가 나오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2가지가 조금 더 추가돼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책에서 나오는 것부터 가볼게요. 책에서는 순서가 아이가 발달을 할 때
머리에서 발가락으로 간다. 그리고 중심에서 말초로 간다. 그리고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간다.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하면 양방성에서 일방성으로 바뀐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평에서 수직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양손을 쓰던 친구들이 양방이라는 건 뭐 이렇게 잡을 때 양손으로 다 잡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양방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수평에서 수직인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뭘 집을 때도 이렇게 보던 아이들이 이제 위아래를 보고 저기 멀리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걸 이제 수평에서 수직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아까 머리에서 발가락, 중심에서 말초, 대근육에 소근육이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그 두 가지가 조금 더 합쳐서 나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 문제 그래서 정답이 뭐죠? 맞습니다. 5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중심에서 말초로, 그리고 어디? 위에서 아래. 같은 말이 뭐였죠? 머리에서 발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가자면 대근육에서 소근육, 그리고 어디? 수평에서 수직, 그리고 마지막 양방에서 일방,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 나이스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운동 발달에서는 여기까지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발달로 가볼게요. 인지적 발달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운동 발달은 기본적으로 제가 선택한 단어들만 조금 외워주면 되는데, 인지적 발달은 이게 시험 문제에서가 되게 단어가 막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조금 많거든요. 제가 그 주의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는 신생아기랑 영아기 이렇게 나눌게요. 신생아기에서 만 1세 미만은 행동으로 사물을 탐색합니다. 뭐 펜이 있다고 할게요. 우리는 이제 펜을 보죠. 모양을 보고 빨강색, 뭐 이런 흰색이 있네 하지만 아이들은 만집니다. 다 만져보거나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몸을 틀어서 이렇게 봐요. 지금 뭐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에 소리가 난다고 하면 이렇게 본다, 눈을 본다거나 하지만 아이들은 몸을 틀어서 본다거나 그걸 이렇게 만지려고 한다거나 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게 뭐다? 만 1세 미만. 그래서 행동으로 물건을 탐색하고 단순한 뭐 소리에서도 그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단순 움직임을 모방한다. 만 1세에서 2세 미만은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요. 받아들이고 하고 뭐 똑같은 짝을 똑같이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교구로 많이 쓰이는 게 네모난 육각형 상자에 똑같은 모양으로 집어넣기, 이런 것들을 되게 이때 많이 하는 유아 교구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냐면 그때 만 1세 이상부터 비슷한 사물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구를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유아기라고도 하는 때에서는 사실 이때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실제와 상상을 잘 구별하는 경우가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부터는 자기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하고 싶어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계속해요. 내 시선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고, 숨바꼭질을 할 때도 내 눈만 가리면 안 보이는 줄 알아, 애들이. 그때가 딱 요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언어 표현.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 저거 뭐예요? 선생님 얘가 뭐예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때가 가장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따가 운동 프로그램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주의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구나 새로운 자극들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인과관계나 결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공이 앞으로 가네? 그럼 골대에 들어갈 수 있겠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고요. 차이점도 알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 후기아동기로 가게 되면 여러분 후기아동기의 특징, 운동 특징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스포츠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뭐를 이렇게 조합하거나 정교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기사추논비창이라고 했던 거는 사실 그냥 이때부터는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현저하게 발달해요. 뭘 기억하거나, 너 어제 그거 했잖아, 너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 뭐 이런 식의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추론도 하고 논리도 하고 비판도 하고 창의적으로 막 발달하는 시기가 딱 후기 아동기 때 제일 많이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운동이랑 좀 결합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같이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인지적, 여기 인지적 발달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거, 요거. 피아제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피아제 기출이 2018년부터 23년까지 매해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피아제입니다. 피아제는 여러분 이렇게 결국 외우게 되는데, 감전구형이라고 순서를 외우면 진짜 편해요. 감전구형을 저 어떻게 외웠냐면, 그냥 구형이라는 게 옛날 거잖아요. 감전 구형이 그냥 저는 옛날 방식으로 감전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감전 구형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감전을 당했는데 구형 모델로 당했어,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전 구형의 감은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나이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나이대가 조금 다릅니다. 감각운동기에서는 0세에서 2세고요. 그리고 전조작기 같은 경우는 2세에서 7세, 구체적 조작기는 7에서 11세,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감각운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 영유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조작기는 아동기 전체, 뭐 정기아동기, 후기아동기를 모두 합친 내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각기에서는 이때는 감각기관, 뭐 공을 굴린다거나 모래를 만진다거나 하는 감각을 사용해서 주변을 탐색해요. 무언가를 만지고 보고 듣고 하는 거에 있어서 주변을 판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감각운동기. 전조작기는 아까 제가 말했죠. 아동기부터는 포커스가 누구야? 나야.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징놀이 같은 걸 조금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때 특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숨바꼭질 할 때 뭐? 눈만 가려요. 애들이 구석에서 이렇게 안 보이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딱 요 나이 때 전조작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도 똑같이 자기 중심이지만 약간은 탈중심 사고에 들어서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이 좀 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탈중심적 사고를 바꾸게 되는 게 구체적 조작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스포츠를 또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뭐예요? 룰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게 구체적 조작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기인데, 가설적,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이제 막 그거를 내가 할 거야, 네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형식적 조작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되는 게 나이를 첫 번째로 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조작기인데 0에서 2세, 구체적 조작기인데 뭐 2에서 7세, 나이를 제일 먼저 속이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조금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까 스포츠는 몇 세에 한다 했죠? 구체적 조작기. 근데 그거를 전조작기에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면서 조금 갈게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요것도 하나가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전조작기에서는 사실 그 사물과 사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게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자기중심 사고가 조금 강해서 완전히 뭐 룰이나 스포츠 게임을 완전히 익혀서 할 수는 없어요. 스포츠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걸 온전히 익혀서 할 수 없다는 내용 꼭 알고, 이거 시험 문제에서 조금 이렇게 꼬아서 낼 때 많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밀란스키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스밀란스키도 인지적 놀이 발달 이론인데, 요거는 시험에서는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에서 놀이 발달은 기능, 구성, 상징, 사회적 규칙 있는 게임으로 순서가 간다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기구상사규라고 외웠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그 기구를 상사가 가져왔규라고 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볼 때 보면 이렇게 기구, 상사, 규 이렇게 외우시면 순서, 이건 순서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와요. 어떤 이론인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래서 기구, 상사, 규 정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놀이에서는 점프를 하거나 뛰거나 뭐 박수를 친다던가 이렇게 단순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게 있고요. 구성놀이에서는 뭐 창조놀이라고 하죠. 뭐 모래로 성을 만든다든지 뭐 밀가루 같은 걸 반죽해서 뭐 점토 같은 걸로 뭘 만든다든지 이런 창조놀이들이 많고요. 상징놀이는 이런 거 많이 해요. 여기 이렇게가 산인데 우리 여기 점프할 거야. 이거 점프 못하면 빠지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라든지 뭐 이게 그때 막 역할놀이, 가상놀이, 뭐 상상놀이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상징놀이입니다. 사회극놀이부터는 이제 가장 수준 높은 수준의 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엄마놀이. 앉아서 뭐 너가 엄마해, 너가 아빠해 이런 내용 좀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규칙 있는 놀이 맞습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규칙을 이해하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걸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게 여기 부분입니다. 자, OX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서 도식은 기존의 동작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지 구조를 말한다. 맞습니다. O이죠. 피아제 인지발달론에서 게임할 때 일반적인 규칙이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단계가 전조잡기이다. 정답은 맞습니다. O입니다. 이 내용 되게 많이 나와요. 전조잡기에 뭘 게임할 수 있어요? 스포츠 할 수 있어요? 규칙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씩 바꿔서 나오게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사회 및 정서 발달, 이제 운동 발달했고 인지 발달했고 이제 사회 발달이 되게 되는데 사회 발달은 이제 아까처럼 신생아기,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신생아기랑 영아기 때는 이때부터는 사람의 얼굴에 관심을 조금 보여요. 그렇게 되고 주변 소리나 주변에 이제 큰 움직임 같은 거에 눈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려서 본다든지 하는 게 큰 특징이고 유아기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자율성도 증가하고 호기심도 많고 대근육이 이제 성장하는 시기 때문에 뭘 잡고 점프하고 이런 게 조금 많아집니다. 특히나 또 이때에서는 뭐 혼자 할래 이거 내 거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시기가 유아기예요. 그다음에 아동기에서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직 남아 있고 다 같이 노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놀자 4명 우리끼리 둘이 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더 소집단을 조금 선호하고 근데 이제 때때로는 이제 이렇게 과잉 반응으로서 나는 막 집어 던진다거나 친구 밀친다거나 하는 때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서 요 내용을 시험 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여기 부분인데 여기서 주체가 누군지만 외우시면 어렵지 않아요. 파트 내 사회성 놀이 발달에서는 누가 주체고 누가 참여를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사회성 놀이 한번 같이 볼게요. 파트는 유아가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어떤 거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여 행동은 관심이 누구예요? 관심이 나예요. 관심은 나고 참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관심은 나, 참여는 X. 지켜보기는 관심은 외부입니다. 그리고 참여는 하지 않아요. 비참여 행동은 나보고 관심도 없고 지켜보기는 외부로 관심을 보이지만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단독놀이는 관심은 나예요. 근데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평행놀이는 관심은 어디예요? 외부와 나 둘 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아요. 이때까지도 참여를 하지 않아요. 다음 연합놀이는 관심은 외부예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참여를 합니다. 협동놀이는 관심은 어디예요? 외부예요. 참여는 합니다.
그래서 관심의 주체가 누구고 참여를 하는지를 보시면 이 내용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 단독놀이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협동놀이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식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옆에 관심, 참여 이렇게 적고 OX 적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발달 이론이 예시 시험으로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외워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조금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을 받는 거, 반두라는 다른 사람의 관찰과 모방을 하는 거, 프로이드는 사고, 감정, 행동을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고, 에릭슨은 내적 본능과 사회문화적 상호 교환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브루너는 활동적 표현, 영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으로 순서를 말한다. 그리고 정보 처리 이론은 이제 외부 감각을 통해서 인지는 되지만 뇌는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 산출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스키너는 환경을 병행시켜서 이제 행동을 형성을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그 행동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비고스키, 반두라, 에릭슨, 스키너 이렇게 네 가지는 어떤 영향을 받아 인간이 발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론은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그 사고, 감정의 행동 원인이 어떤 건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에서는 프로이드는 어떤 정신을 하자 이런 내용을 외우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의 발달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상호작용 이론, 아까 말했듯이 반두라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비고스키, 반두라, 에릭슨, 스키너 이렇게 네 분을 조금 외워놓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조금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에서는 조금 제가 여기 외워야 되고 저기 외워야 되고 되게 말씀 많이 드렸죠. 왜냐면 1강이 조금 중요해요. 1강이 조금 수월하면 2강부터는 그냥 쓱쓱쓱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강을 한번 다 외워놓고 넘어오시는 게 좋고 2강 그냥 순서대로 쭉 강의를 보시는 분은 제가 2강에서도 또 똑같은 내용 계속 설명드리면서 문제풀이 진행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제가 다음 2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